안녕하세요. 인적자원개발과 인공지능 5강, 인공지능과 개인개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 에디 모형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 5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 두 번째 설계 단계, 세 번째 개발 단계, 네 번째 실행 단계, 다섯 번째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을 전부 다 생성형 AI와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어떤 단계별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기 전에 분석 단계로서 교육 요구 분석을 실행하게 됩니다. 교육 요구 분석에서는 학습자 분석과 또 과제 분석과 또는 환경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교육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산출해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 단계에서는 수행 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또 교육의 내용을 계열화시키고 교수 전략을 선택하고 교수 매체 또는 강의 매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수정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 갑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실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총 5개의 단계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개발 흐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에디 모형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에디 모형의 각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프로세스 정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요 각 단계의 프로세스가 정의됐으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젠 AI를 어떻게 연동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AI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을 답을 구해놔야 되는데요. 보통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나 앱이나 이제 이런 것들 시각화 및 개발이 이제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고 있는 표 내용입니다. 에디 업무 AI 개발을 위해서는 각 에디 단계에 대한 어떤 주요 활동,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로 이제 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 다뤄볼 그 에디 단계 중에 첫 번째 분석 단계, 그 중에서도 요구 분석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요 활동은 요구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자 특성과 어떤 과제나 어떤 역량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은 설문지법이 있고 심층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문 문항을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 문항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보고서 초안을 젠 AI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설문 데이터의 요약, 핵심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엠미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듈 설계회,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입력 폼 형태,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대시보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해놔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AD 단계에 각 5번째 단계의 각각에 대해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 대해서 필요한 주요 활동,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분석 중에서 요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핵심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4가지 핵심 질문은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현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한 요구 사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성장 또는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 지금 학습자의 현실적인 역량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문 문항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상태, 즉 교육이 끝났을 때 학습자가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성과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상태에 대한 차이, 즉 갭,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바로 요구, 니즈가 됩니다. 요구 분석에서의 요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30분 내에 고객 요청을 80% 처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설정을 한다면, 현재의 상태, 지금 현재 신입사원이 고객 요청 처리율이 50%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 두 개의 갭은 30%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30%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다음 교육 설계로 넘어갈 때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학습자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직무 경험,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떠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동기하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이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나중에 교육 성과, 교육의 학습 전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문 문항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추가해서 동기 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무 및 과제 분석이죠. 예. 핵심 직무 및 과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의 핵심 행동을 선정해서 분석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요거를 좁힌 다음에 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 즉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세부 KSA에 대한 어떤 내용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의 최고 성과자가 해당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거나 인터뷰해서 세부 KSA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어떠한가? 환경 분석입니다. 예, 이 교육자하고 교육자가 해야 할 과제, 이것이 분석됐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돼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교육자를 둘러싼 환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크게 2가지로 학습 환경과 수행 환경이 있습니다. 예, 학습 환경은 교육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환경이 충분한가? 예,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교육 진행 방식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이렇게 또는 예, 어떤 현실적 제약을 확인해 가지고 교육 방법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2번째는 실질적인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습 전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현장에 돌아가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인가? 라는 것에 대한 체크가 솔직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할 때 많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예, 실제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이 학습자가 소속된 조직, 그것도 조직의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학습 전이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관리자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그 조직의 조직 문화 또는 이제 이것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 도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교육이 잘 진행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과, 수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사전에 이것이 조사가 되어진다면 나중에 단순히 이제 학습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적 처방도 함께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구 분석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구 분석 보고서에는 총 4가지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죠. 교육 필요성이 요약되어야 하고, 어떤 학습자,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학습자 프로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 환경은 이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제약사항을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어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어질 다양한 제약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교육 설계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교육 필요성의 요약은 우리가 아까 했던 1번 질문의 결과이고, 학습자 프로필은 2번 질문, 교육 목표 설정은 3번 질문, 교육 환경의 제약은 4번 질문의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구 분석 업무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앱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구 분석에 필요한 필수 질문을 먼저 인풋을 받아야겠죠. 우리 아까 했던 네 가지 질문 중에 2번, 3번, 4번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3, 4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1번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2, 3, 4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질문을 입력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 대상자는 기업 교육 담당자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냐면 예를 들어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려고 해. 마지막으로 이 교육에 우리가 필요한 역량은 뭐 AI나 언어 모델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과 생성형 AI와 워크플로우 자동화 툴을 활용하는 기술이 이 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야 라는 것을 세 가지를 인풋을 넣어버려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필수 질문을 입력받아서 교육 요구도 조사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예, 설문 문항에 대한 생성을 할 때는 어,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한을 가해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학습자 특성에 대해서는 뭐 학습자 특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을 생성해주고 서로가 겹치지 않게 질문을 만들어줘. 라든가 또 이제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질문을 3개를 형성해줘.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원하는 어떤 학습 환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뭐 2개, 3개 받아줘. 그래서 총 15개 문항을 생성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사전에 입력을 해놓으면 이 젠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겠죠. 예. 그래서 설문 문항을 생성하고 생성된 설문을 구글 폼에 자동 생성시켜서 그 학습 대상자들한테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받은 학습 대상자가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 데이터가 설문조사 시트에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이것을 다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요구 분석의 필수 요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출력하는 것이 요구 분석 업무 전과정 자동화 AI 앱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어떤 개발 도구, 어떤 스펙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적자원 개발과 인공지능 수강생들은 전부 다 HRD 업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예, 전문가들이시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이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수강생 수준에 따라서 노코드라든지 로우코드라든지 프로코드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코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코드 지식이 없이 자연어만으로서 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예, 앱을 우리가 말하듯이 말로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 노코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노코드 방식은 이제 아직까지는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화된 부분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 로우 코드나 프로 코드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예, 오늘 과정에서는 노코드 방식만 온라인에서는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실습에서는 약간의 로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구 분석 자동화 과정은 현재 노코드 방식으로는 이제 완벽히 구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존재를 해서 이제 웬만하면 노코드 방식을 쓰려고 하지만 노코드보다는 로우코드를 약간 기초 수준에서 좀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코드는 사실 전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마디로 풀코드를 자기가 입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자기가 개발자가 아닌 이상 솔직히 HRD 담당자가 회사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완전히 프로코드 방식으로 개발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도메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서 그것을 도구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 첫 번째 실습은 우리가 일단은 충분한 실습을 하실 수 있고 개념을 익히실 수 있도록 노코드 방식을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언어 모델로는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로서는 구글의 오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 두 개만 가지고는 구글의 설문 폼을 자동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과 시트를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글 앱 스크립을 약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일단 제미니와 오파를 활용해 가지고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오팔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오팔은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크라든지 제피어라든지 NAN이라든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들인데, 이것도 이제 노코드냐 로우코드냐 이제 프로코드냐에 따라서 이제 자유도가 틀려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하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운 프로그램이 구글 오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오팔은 미국에서만 테스트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지난주부터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프로세스 간에 이제 외부 IP를 호출한다거나 우리가 그 외부에 포스트를 보내가지고 레스폰스를 이제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지금은 아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을 뭐 100%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요거에 대한 일단 개념을 잡아두시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조금씩 더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재는 아주 기본적인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먼저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이 구글 오팔이 추구하는 바는 여기에 적혀 있듯이 이 자연어를 사용해서 자연어 우리가 하는 말이죠. 자연어를 사용해 가지고 AI 미니 앱을 구축하고 편집하고 앱으로 이제 배포한다고 그러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글 오팔은 왜 직관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로그램 로직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뭐를 인풋을 하면 그 인풋된 것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출력하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색깔하고 이제 내용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색을 보시면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실습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총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인풋, generate, output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인풋이 이제 말 그대로 로직 모형에서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고 generate은 이제 프로세스에 해당되고 outcome은 이제 아웃풋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미니 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구 분석 단계를 이 과정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인풋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 네 개 중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하게 되겠죠. 학습자 분석을 위해서 교육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제나 이제 과업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 주제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 목표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입력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입력하는 거죠.
예. 우리 교육 대상은 기업 교육 담당자고 교육 주제는 AI 리터러시야. 필요 역량은 인공지능 및 언어 모델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함양시키는 게 필요 역량이야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요 입력값을 가지고 젠 AI의 이제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을 생성을 시키겠죠. 예.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완료된다면 설문 결과를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아웃풋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예. 아웃풋 단계에서는 첫 번째 설문 문항 생성한 것을 설문 문항 폼으로 이제 넘겨받는 것이 이제 아웃풋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응답 폼이나 응답 시트로 생성을 시키게 되겠죠. 예, 분석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요구 분석 보고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웃풋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HTML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 형식이라든지 또는 구글의 닥스라든지 시트 형식으로 내보내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우리가 이 결과물을 내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오팔은 요 input, process, output 이것에 해당되는 input, generate, output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을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 분석 자동화를 위한 AI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앱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대상을 기업교육 담당자, 그 다음에 기업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다고 입력을 합니다. 필요 역량으로서 AI, LLM 및 워크플로우 도구의 개념, 그리고 원리에 대한 이해,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롬프트, 워크플로우 도구 활용 기술, 예,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역량을 일단 입력해 보고 한번 앱을 작동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설문 문항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습 단계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가 없어서 서베이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예,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뮬레이트를 하고 있고요. 예, 시뮬레이팅 된 데이터를 다시 이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화면입니다. 이 분석 과정이 완료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파이널 리포트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 우리가 이론 파트에서 다뤘던 네 가지 핵심 질문이 다 포함된 보고서 양식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설문 문항이 이제 같이 이제 화면에 이제 표시되도록 설계해 놓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요구 분석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보고서 개요를 보시면 학습 대상으로 이제 기업 교육 담당자, 교육 주제로 AI 리터러시 교육, 핵심 역량으로 KSA를 이제 KS까지 저희가 입력을 했죠. 두 개를 입력해서 이제 핵심 역량 요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인풋으로 넣어줬고요. 그 원문의 설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 AI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이제 뽑아냈습니다. 1번부터 현재 수준 평가를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을 생성했고,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생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생성해서 총 15가지의 질문을 생성을 했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실습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그 설문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시켰고, 그 생성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게끔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그 핵심 역량 격차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기 평가 이제 도표가 이제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특성별 응답 패턴, 기업 교육 담당자에 대한 것들의 분석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한 교육 목표라고 해가지고 총 3가지의 이제 시급한 교육 목표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학습 방법으로 실습 중심 워크숍 및 챌린지 기반 학습, 대화형 강의 및 사례 연구,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및 튜토리얼 이 3가지를 이제 학습 제한으로 해가지고 총 요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앱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검색창에서 구글 옥파를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이제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요 화면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면 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제 요구 분석 연습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앱이고요. 이쪽 면이 이제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해가지고 이제 노란색이 인풋,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이 이제 generate, 그 다음에 이것이 아웃풋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user input, generate, output 이제 요것을 이제 하나씩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add asse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것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로드한 파일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나 어떤 텍스트로 된 문자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라 라는 것을 줄 때 add asset을 이제 자산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맥락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총 4가지가 있죠. 프리뷰, 콘솔, 스텝, 테마가 있습니다. 프리뷰는 이것이 앱으로 만들어졌을 때 단계별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화면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콘솔은 이 각종의 프로세스의 순서를 나타내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각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진행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스텝 중에서 어느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입력 단계를 누르면 그 스텝에 학습 대상자, 학습 대상자에 대한 스텝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요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단계 안에서 제가 집어넣었던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여기에 보통 코드를 집어넣지만 노코드 방식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자연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똑같고 그것을 이제 프롬프트 언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테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 화면에서 요것을 아웃풋 화면을 약간 디자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마음에 든 디자인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스타트 단계에서 학습 대상자를 제가 기업교육 대상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AI 리터러시라고 입력을 했고요. 세 번째,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AI, LM,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개념 및 여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롬프트 및 워크플로우, 도구의 활용 기술을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왼쪽에 캔버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보이고, 콘솔로 넘어가 보시면 이것이 이제 걸린 시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나오죠. 지금 이 단계 생성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현재 이제 그 생성한 이제 설문 문항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분석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 단계가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그 잘못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제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실습을 해 보실 건데, 처음에는 그 프롬프트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아래 프롬프트 입력창을 통해서 한 번에 입력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심으로써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한번 개발해 보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나오는 이제 단계들이 나오죠. 자, 처음 화면으로 나오셔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input,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generate, 그 다음에 output, 그 다음에 자산, 컨텍스트, 맥락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편집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뷰, 콘솔, 스텝,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앱이라는 것은 이걸 앱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인가를 이렇게 보는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세 가지를 입력을 받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주제, 이렇게 토픽에 대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 이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인풋을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인풋을 한번 세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노란색이 이제 인풋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러닝 타겟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러닝 타켓.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토픽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예, 제목도 요거에 해당되는 것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총 입력되는 거 3개가 나오고, 예, 이제 해당하는 앱 화면이 나오죠. 예, 여기서 제목을 예, 여러분들이 예, 원하는 제목으로 뭐 요구 분석 실습이라든가 예, 자연스럽게 한번 원하시는 대로 예, 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앱 화면도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 3개에 대한 입력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풋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너레이트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정렬 좀 하고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뭘까요? 요 3개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예, 요구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설문 문항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이제 누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문 문항을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예, 설문 문항을 생성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 빠른 실습을 위해서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넣도록 할게요. 자, 설문 문항을 생성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정의를 해놨으면 이 생성은 요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세 개 값을 다 연결해 줍니다. 이제 점선으로 이제 연결하신 게 보고 얘가 이제 요 세 개를 참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예, 생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구글 폼으로 이제 생성을 시키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분석 보고서와 함께 그 설문 문항을 출력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 지금은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 제너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가상의 이제 설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예. 또 가상 데이터를 만들려면 당연히 얘가 참조해야 될 게 있죠. 예. 설문 문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예, 그럼 이 설문 문항이 여기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학습자가 학습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영양, 예, 요 네 가지를 참조해 가지고 이제 그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제가 좀 전에 그 설명을 안 드린 프롬프트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설문 문항 생성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프롬프트에서는 처음에 예, 생성형 AI한테 역할을 먼저 부여를 해줍니다. 예, 여기서는 너는 교육 설계 및 요구 분석 전문가다. 그리고 지금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라고 이제 역할을 부여해 줬습니다. 첫 문장에 부여를 해줬고, 두 번째로,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목표,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은 5점 리코트 척도를 기반으로 15개의 설문 문항을 생성하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목표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 10문제는 그 교육 대상자의 이제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요구,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질문 그 3가지를 생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2문항을 그 생성을 해서 총 15개를 생성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학습 대상, 그 다음에 학습 주제, 핵심 역량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그 프롬프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게 바꾸면, 단계를 지정을 했죠. 우리 프롬프트에서 사고 과정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총 그 단계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기 좋게 좀 제가 좀 바꿔놓을게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첫 번째 10문항에 대해서, 두 번째 3문항에 대해서, 세 번째 2문항에 대해서, 그리고 15개 문항을 다 만든 다음에는 검토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이게 원래 그 문항이 중복되지 않고 각 범주에 정확히 속하고 5점 척도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수정해라 라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설문 문항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고요. 자연어,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시뮬레이션 서베이 데이터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끔 가상의 그 설문 데이터를 한번 생성시켜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설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설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저너레이스를 이제 또 하나 만듭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프롬프트를 넣도록 할게요. 자, 요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는 러너스에 첨부해 놨으니까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분석은 어떻게 분석을 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 가장 필요한 그 바람직한 그 행동 형태 5개를 먼저 아까 우리가 앞에 보고서에서 꼭 들어갈 거에 첫 번째를 뽑아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역량을 뽑아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여기서 가장 큰 역량 격차를 보이는 상위 6개, 5개의 핵심 역량을 식별하고 학습자 특성에 따른 응답 패턴을 분석해서 시급하고 타당한 교육 목표 3개를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안해라 라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넣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 주제하고 핵심 역량하고 이제 학습자에 대한 입력된 그 내용을 정확히 참조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넣어준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기는 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라는 역할을 부여를 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된 설문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된다. 라는 과업을, 목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지정을 했고요. 예,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분석을 할 때, 예, 요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이 데이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을 해줘야죠. 예. 굉장히 수월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설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총 얘가 참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얘가 참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 아웃풋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웃풋을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아웃풋은 여기서 보시면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얘가 텍스트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냐, 또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하냐, 아니면은 구글 닥스나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시트 형태로 내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아까 웹페이지 형식으로 이제 그 지정을 했었고요. 예, 결과 보고서 생성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를 줘야겠죠. 예,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예. 자, HTML 방식의 리포트라고 제가 얘기했고, 제목은 요구 분석 최종 보고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반응형 레이아웃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HTML 형식을 지정을 해줬고요. 주요 분석 지표를 시각하는 메인 컨텐츠 영역 결과를 검토 수정할 수 있는 사이드바를 포함해라.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예, 왜냐하면은 그 설계 단계로 이동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분석 다음에 설계 단계니까 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화면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리포트에는 꼭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학습 목표, 교육 주제,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원 설문 문항, 참고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분석 결과의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상단 또는 아무데나 설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5단계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입력해야 되죠. 이건 한번 이름을 한번 파이널 이 보고서 작성하려면 당연히 분석 결과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분석 결과를 참고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심리 서베이 데이터 자체는 필요가 없죠. 설문 문항이 설문 문항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설문 문항하고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도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여기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얘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네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죠? 완성됐으면 뭐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뭐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기업교육 담당자 똑같이 하고요.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변화 리더십 교육을 한번 해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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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기술, 태도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업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보시면 이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시고요. 콘솔로 넘어가 보시면 예, 여기 걸린 시간들이 나옵니다. 예, 입력받은 창들 갖추고 이제 지금 설문 문항을 생성하고 있죠. 예, 생성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프롬프트에 어떻게 넣었죠? 예,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의 문제를 한번 생성해라.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 또는 기대하는 어떤 교육 요구를 3가지에 대한 문항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해라. 15개 문항이 이제 생성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가상 그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분석이 끝났고요. 예, 처음에 프롬프트에 넣을 때 가장 필요한 5가지 핵심 역량. 예, 어떤 특히 이제 그 상당한 갭이 존재하는 우리의 교육 목적이 되는 어떤 그 갭을 확인한 5개에 대해서 이제 뽑아내라 했을 때 이제 총 5개를 이제 뽑아냈고요. 이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급한 교육 목표,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어 이제 학습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총 5개의 학습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한번 프리뷰로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앱 화면으로 보면 이제 보고서게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지는 응답 패턴, 격차 5개, 이제 뽑아낸 거, 그다음에 긴급 교육 목표, 예, 이런 게 3가지가 긴급 변화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것들이요. 이렇게 3개 예, 하고 제한된 것,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원 설문 질문 이제 10개와 이제 3개, 2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구 분석의 문항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설문을 받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잘 프롬프트로 잘 제작되어 있는 앱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떠한 교육이든 예, 어떠한 우리가 교육을 다루든지 간에 금방 그 요구 분석에 대한 설문 문항을 생성하고 그것을 바로 이제 게시를 해서 설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요것을 이제 다시 보시면 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설문 단계로 이동을 시키해서 다시 이제 교육 설계 단계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설계 단계는 이제 그 다음 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링크가 없지만 지금 현재 오팔에서는 이제 링크 이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계로 바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개발을 할 때 2단계고 오팔도 지금은 실험 단계지만 나중에 베타 버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이제 자유도가 높아지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툴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사실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약에 미리 다 설정을 해 놨다면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다시 나가서 create new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내용을 예, 다시 한번 그 스텝에 거쳐서 여기에 한 번에 입력을 해버리면 한 번에 입력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씩 만들 필요가 없이 얘가 이것을 인식하고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앱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입력하니까 바로 만들어냈죠. 예, 이게 쉽게 만들어냅니다. 쉽게 만들어내면 낸 것에 이제 프롬프트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초 초안부터 한번 간편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 ADB 이 과정 중 요구 분석을 제공하는 앱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요구 분석에 필요한 인풋을 받아서 설문 문항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출력하는 게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을 다 아니까 입력이 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봐라 그러면은 요구 분석 왜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 처음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도메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AI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뭐 약간 그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약간 틀리게 만들어냈는데 뭐 이게 약간씩 틀리게 만들어냈죠. 틀리게 만들어냈는데 이걸 본인한테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정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구글 폼으로 설문 문항을 생성을 시켜서 데이터를 받고 그걸 다시 분석해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해요. 그거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여기 제가 설계해 놓은 건데 이 설계대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노 코드가 아니라 제가 구글 앱 스크립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구글 앱 스크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한번 조금 더 궁금하시면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러너스에 다 올려놓을 테니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